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을 들어봅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생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라이브입니다. 네, 라이브 생방 중에 구독, 좋아요, 50만, 영차. 팍 늘어납니다. 김진애 의원님이 다른 방송에 뭐 몇백만, 100만, 200만 200만 예, 올렸습니다. 오마이뉴스였나요? 여기는 이제 50만 저희가 50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자, 오늘 특별히 라이브로 지금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 혹시나 구독 안 했다면 구독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자기가 구독 안 하고서 본다는 사람 많아요. 네. 구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그냥 무심코 보는 거죠. 그래서 구독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좋아요까지 누르시면 더 많이들 들어옵니다. 저도 사실은 구독 안 하고 보는 프로가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좋아요. 저는 그냥 뭐 예. 의무적으로 예. 구독 좋아요를 항상 네. 누르고요. 뭐 요새 뉴스토마토가 워낙 잘 나가니까 지난주 목요일 이후로 그 얘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네. 단독 보도였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마 추가 보도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추가 보도가 잘 안 나오는 게 조금 네. 저는 좀 이상해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이상했는데 네. 추가 보도가 별로 안 나오는 거 하나 그다음에는 다 보도되는 거. 네. 왜냐면 게, 모든 게 보통은 이런 거 감추느라고 네. 가령 하는데 KBS까지 보도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 모으는 걸 이거는 그대로 넘길 수가 없는 가치가 있는 보도라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예. 자, 이게 목요일 날 저희가 사실은 단독으로 보도를 하면서 말씀대로 사실은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도 매체 특성상 레거시 미디어에서 받지 않으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네. 말씀대로 전 언론이 거의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자, 뭐 그런데 또 이상한 게 더 네, 많아요. 뭐죠? 이상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예, 그날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다는 것도 제일 예. 이상했고 나한테 미리 안 알려줬다는 것도 너무 괘씸했고 그런데 이제 그날 네. 아주 신기하게도 네. 바로 그날 두세 시간 있다가 이준석 개혁당 네. 의원이 바로 바로 네. 나왔어요. CBS 방송 갔죠?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네. 일단은 초점을 흐렸습니다. 네. 그거는 무슨 뭐 선의의 조언일 네, 수도 맞아요. 있다. 근데 본인은 텔레그램을 일부 봤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면서도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죠. 네. 굉장히 이상하죠. 뉴스토마토가 아침에 보도를 했고 또 네. 아침에 다른 어떤 CBS 방송 나가서 이준석 대표 의원이 네. 또 그거는 뭐 날 봤는데 괜찮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또 천하람 의원도 네. 여기저기에서 나와서 계속 그 얘기 했습니다. 얼굴 뻘게 가져가지고 계속 얘기하고요. 예. 그다음에 김종인 당시의 개혁당 네. 그 비대위원장이었죠? 아니요. 공관위원장이었죠. 공관위원장 예. 한 분도 많이 안 나오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얘기하고 그거 수상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어떻게 보시는 수상합니다. 겁니까? 굉장히 수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미 보도에 나온 A, B, C, D 이분들에 대한 실명도 일부 보도에서는 추가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뭐 유튜브에서뿐만이 아니라 굿모닝 충청에서는 굉장히 하나하나 이름을 다 댔던데 네. 그 M자가 명태윤이라는 네, 명태균가요? 이른바 예. 경상도에서 예. 상당한 이른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역술적인 지식이 상당히 네. 있는 사업가라는 거 예.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당시에 김영선 의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개혁당에 가서 하소연도 했고 비례대표를 노크를 했다. 뭐 그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에 대표였나요? 예. 그다음에 천하람 선대위원장이 이 텔레그램에 대해서 뭐 분명히 인지를 했다라고 하는 게 나왔고 그다음에 당직자가 누구라는 것도 이름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다음에 수상하게 생각하는 건 또 있습니다. 뭐죠? 아니 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름들이 안 나오는 겁니까? 왜 다들 쉬쉬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수상한 거 뭐죠? 왜 용산에서는 당장 고소 고발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언론중재위원회에만 제소를 하는 겁니까? 똑같은 사건이 뉴스토마토에서 지난 몇 달 전에 관저 이전하면서 천공이 왔었다.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네. 바로 고발 조치당했어요. 그럼요. 백재건 교수였죠. 딴 사람이 네네. 근데 수염 났기 때문에 비스무리합니다. 그거랑 비교해 보면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얘기한 건데 언중에 넣는 거는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왜냐면 이건 뭐냐면은 네. 사실 확인이
되고 싶지 않다. 바로 그 뜻 아닙니까? 예. 언론중재위원회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두 가지예요. 텔레그램이 나오거나 네. 아니면은 증인이 나와서 확실하게 하지 않든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위헌만 되면은 이걸 할 수가 있는데 네. 만약 이게 검찰에서 이걸 다룬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강제 수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덮고 싶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실의 반응도 좀 이상해요. 일단은 공천이 안 됐으니 괜찮지 않냐 이게 두 가지를 쓰게 돼요. 아니 김건희 여사 했으면 공천 됐을 거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나쁘게 또 해석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텔레그램 뭐 오간 건 인정하는데 공천까지는 안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끼는 사람들이야 하여튼간에. 네. 아니요. 영부인이 네. 공천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개입이지. 그렇죠, 어떻게 개입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네. 아니 김건희 여사가 하면 뭐든지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거 얘기하면은 무서워서 그러는 건지 굉장히 이거는 부적절할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상당히 위법적인 요소가 많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대로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하. 아주 수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동? 또 예. 그 한동훈 위원장도 아무 소리 없잖아요.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네. 저 기억나십니까? 저 전당대회 그때 국민의힘 문자 할 때 익십했다. 문자가 특히 와, 두 사람이 좀 문자를 왜 하고 있지? 그리고 한동훈 대표 제가 좀 표현이 좀 강하지만 어떻게 저게 11을 하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할 정도의 배포가 있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뭔가 많은 문자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거는 당연히 유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받기 싫어서 그 특정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문자를 회신을 안 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비대위원장으로 네. 영부인이 문자를 보내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답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당시에도 비대위원장한테 보낸 문자도 부적절하죠. 네. 그것도 사실은 전대 개입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 그것만 해도. 전대 개입도 문제인데 이거는 공천 개입에 대한 거니까. 근데 어떻게 저는 그게 궁금한데 네. 아니 뭐 후속 보도가 뉴스토마토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여기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언론사도 막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 저는 텔레그램에 나오면 끝날 것 같거든요. 끝날 것 같고 녹취록이나 텔레그램 같은 아니 근데 거? 저는 네. 그 다음에도 하여튼 간에 이것저것 수상한 일들이 뭐 많은데 네. 아니 왜 이준석 위원이나 네. 천하람 위원은 당시에 이거를 그대로 덮었죠? 그것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왜냐하면 그게 그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네. 문자를 보내도 안 돼요. 왜 보냅니까? 글쎄요.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몇 개 했다가 징역 2년 받았었어요. 아니 그리고 그게 설령 문자를 다 확보를 못했다. 이준석 위원 말을 믿어서 다 확보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힌트만 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덮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지금 몇 달 한 5, 6개월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흘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이상해 보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젊은 정치인들이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마치 장난 게임하듯이 하는 게 좀 이상해 보이고 거기다가 어저께 또 그저께죠. 네. 이준석 의원 또 그동안 있었던 오랫동안 의혹에 있었던 게 대한 무혐의 받았어요. 무혐의 받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뭐가 모르지 거래가 않아요. 있었던 거 아니야? 모르지 뭐가 않아요, 거래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타이밍상. 뭐 뉴스토마토 그 이용당했다는 그 말이 아니고 어쨌든 뉴스토마토 이준석 무혐의까지.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딱 보니까 네. 이게 뭐냐면은요. 왜냐하면 저도 네. 처음에 나올 때부터 아니 이준석 의원 한 2-3 시간이 있다가 네. 나올 때 아니 왜 저렇게 싸고 돌지? 그러면서 뭐가 좀 있어서 그런 모양이다. 그러면서 이틀 동안에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니까 네. 아니 농락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건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의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완전히 국정농단이고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농단이고 지금 이준석 위원이나 천하람 위원이 알고도 이렇게 했고 이거를 일부러 요 타이밍에 맞춰서 흘렸다라는 이런 오해를 알게 되니까 완전히 농락당한 기분이에요. 그리고 뭐냐 지지자들을 이렇게 농락할 수 있나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좀 수상하게 그래서 타이밍상 보이는. 그래요. 시기 같은 게 딱딱 겹치니까 네.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요즘은 다 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고 네. 그런 어떤 얄팍한 수로 뭘 넘어갈까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넘어가나 봐요 저쪽에서. 그리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예. 그러니까 아직도 김건희 여사랑 이준석 대표는 문자 오고 가는 건가.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파워가 아직도 그렇게 강한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혹이 나오는 거죠. 또 그럼에도 이제 뭐 추가 텔레그램이라든지 녹취록이 만약에 더 나온다면 보도가 된다면 그 파장은 이제 가늠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예. 저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예. 얘기했는데 10월 10일. 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기소 날짜인 10월 맞습니다. 10일이 끝나고 나면 6개월. 예. 국정감사 때 분명히 면책특권에 관련돼서 기대서 여러 가지들이 폭로가 될 거다라고 제가 여기서 네, 예고했잖아요.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저도 그냥 보면서 이상하네, 일찍 나왔네. 이렇게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뭐 개혁신당 어느 위원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면책특권이 있을 때 네. 그 2명 의원 중에 AP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면책특권이 있을 때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가 됐으니까 네. 이게 뭐 요거 한 건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다음에 이렇게 또 이상한 게는 짚었습니다. 국힘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한다는 얘기는 예. 다를 얘기가 이거 한 건이 아닐걸요. 아. 김웅 의원도 나와가지고 맞아요. 당시에 네. 무성했다. 요거 하나만이야. 문자 받고 자랑한 사람이 너무 많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요거 추석 밥상에 올라갈 올라가죠. 추석입니까? 저는요. 일주일 남았는데도 아직까지. 의료 공백이 뭐 예. 당연히 일이지만 예. 두 번째가 김건희 공천 개입니다. 이거 뭐냐면요. 이걸 아죠. 김건희라는 이름 속자가 예. 블랙홀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동안 주가 조작이나 학력 경력 이런 것 때만 해도 그랬는데 아니 작년에 디올백 나오고 난 다음에 완전히 김건희 블랙홀에 빠져들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자기네들은 겨우 이제 블랙홀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공천 개입이야말로 더 큰 블랙홀이죠. 더 큰 블랙홀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추석에서는 아무리 어쩐들 이게 굉장히 무성할 거고요. 더군다나 뭐 수심위에 네. 뭐 면제부 공고 이거만이 문제가 아니라 또 이번 목요일 날 네.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또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잖아요. 제품 결과가. 그러니까 이거 모든 거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저는 하여튼 이번 추석 밥상의 2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1위는 의료, 2위는 네. 김건희 여사. 아니 1위는 뭐 우리 일상생활에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니까.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추석 직전까지. 네. 어떤 게 쟁점이 됩니까? 오늘 지금 얘기했던 오늘이 정치 분야인데 네, 오늘 많이 오늘 나오겠네요. 당연히 나올 거고 김건희 내일 여사에게 외교안보에서는 나오겠네요. 당연히 이제 네. 오늘은 의료 공백 문제도 당연히 나올 겁니다. 이게 네. 정치적인 이슈이기도 하니까 하고 김건희 이슈가 아마 가장 클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외교안보는 독도 문제, 네. 그 다음에 개업 문제. 이거 문제가 이번 추석 밥상에 올라갈 것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경제로 가서는 또 뭐 딴 게 있을 테고 사회 문제 가면은 또 의료 공백으로 다시 또 가겠죠. 그 의료 공백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네.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대통령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추석 전에 뭔가 협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지난 4월 달에도 3월 달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한테 비대위원장한테 네. 뭔가 조율할 거를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딱 부러지게 네. 4월 1일 날 이거 더 이상 뭐가 없다. 이거는 그 학부에도 공모할 거다. 네. 이러고서 그냥 대못을 쳐버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니 뭔가 여야가 협의해서 의료 쪽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뭔가 청신호가 있었는데 지금 먼저 대통령실이 나서가지고 없다. 2025년 정원 없다. 2021년, 27년 정원 규모 그런 거 없다. 이러고 얘기하면은 아니 그렇게 먼저 찬물을 껴안고 대목을 박아버리면은 어떻게 협의가 가능합니까? 의사들 보고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오라. 2025년도 거는 못 건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말도 안 했어요. 돼. 아니 합의를 가져오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지. 의료도 전문의 쪽 생각 다르고 전공의 쪽 생각 다르고요. 그다음에 학교도 이른바 경영 쪽 생각 다르고 대학 쪽 생각 다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응시하는 쪽 생각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죠. 네. 그걸 정부에서 해야죠.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합의된 걸 가져오라고 그러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자체가 지금 해결될 가능성이 적어 보이네요. 그러면. 아니 뭔가가 생기려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저거 하는데 근데 뭐 일설에는 네. 일설에는 또 이런 소문도 어떤 있습니다. 소문입니까?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이 2,000명에 대해서도 강경하고 완강하게 했다는 소문이 무성했기 때문에 김건희 공천 개입을 덮기 위해서 2,000명을 포기할 거다 이런 얘기도 일설에 있습니다. 일설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트이게 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까지 다 모든 그러니까 이런 위험 요인 아니에요.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다 안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네. 두고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뭐 추석 때 동안 좀 응급실 대란이 좀 안 일어나서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어요. 아니 도대체 네. 김건희라는 이름 하나에 면죄부를 주거나 아니면 김건희의 세탁을 하기 위해서 네.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지금 너무 상황이. 웃기잖아. 의료 관련도 그렇게 썰이 연결이 맞다면 네, 그게 문제인 그다음에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을 건드리는 거 뇌물죄 그것 수사하는 때문에 것도 김건희 여사 막기 그것 위해서. 때문에 막기 위해서 그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추석 그러니까 밥상에 블랙 올리려고, 예. 그러니까 블랙홀이라고 그러죠. 알겠습니다. 외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에 왔다 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뭘 어떻게 봐요? 쓸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 퇴임 앞둔 우리가 총리인데. 예. 아니 기시다 쪽한테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네.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모르지만 기시다로서는 자기가 그동안 원래 기시다가 외교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외교 잘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상당한 걸 얻어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다. 저기 탄광뿐만이 아니라 네.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른다. 저기 군함도가 될지 독도가 될지 앞으로도 커밍 순 뭐 이래가면서 지금 예고까지 하고 간 거 아니야. 근데 그 자리를 왜 만들어 주냐고요.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줍니까? 1박 2일 동안 해가지고 와서 잠깐 있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1박 2일 동안 아니 도대체 자존심도 없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그러니까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지금 독도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는 독도 게 얘기가 아주 무서워요. 다들 이게 또 뭔가 비밀 협약이라고 하는 게 내년이 을사년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게 뭐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금 다들 노심초사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비밀 협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120년이에요, 을사. 네네. 늑약이 120년. 내년은 60, 경술년. 60년이니까. 내년이 경술년입니다. 경술이죠. 죄송합니다. 경술국치. 그래가지고, 네. 경술국치. 그래서 이게, 뭐 독도가 동도, 서도가 있으니까 이걸 나눠서 분할 통치를 한다라든가, 공동 경비구역으로 만든다라든가, 이런 엄청난 음모설이 돌아다니게 만들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독도까지 포기하고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지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헌법을 몇 번째 위반하고 있어요. 일단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공백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영토를 수호할 의무를 지금 잘하면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에 쌓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헌법 위반 상황이 계속 헌법 되고 위반 있다. 상황이 되고 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독도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자,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야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두 분의 만남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니 여러 가지가 지난 주일에 코로나 때문에 원래 네. 제가 하려고 그러던 걸 줄 늦췄잖아요. 맞아요. 타이밍이 더 좋아졌습니다. 뒤로 가면서 오히려 예. 아니 그리고 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네. 건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도대체 우리가 똘똘 뭉치라고 아니 안 그래도 그동안 약간의 내부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내부에 약간의 이제 분열의 모습, 약간 친문 균열하는 모습 같은 게 좀 보이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우리를 똘똘 뭉치게 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 굳이 이렇게 똘똘 뭉치게 만들고 싶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니 그래서 웃기는 거죠. 일부러 그랬냐? 아니 그래서 김건희 이슈가 그렇게 그만큼 크다. 그만큼 컸냐? 그다음에 뭐 여기도 음모론이 더 있어서 네.
또 다른 음모가 있긴 하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여하튼 네. 이른바 문재인 이재명의 아주 단단한 명문 문명 네. 이 단합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또 마침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은 또 평소에 안 하시던 그렇게 쌩 얘기를 재집권하자 이런 얘기는 평소에 안 하시던 어법 예, 예. 준비 안 된 정권이 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다. 예. 우리는 준비 잘해서 그 발언도 재집권을 준비하신 거죠? 당연하죠. 그냥 한 말은 아니겠죠. 정치인. 당연하죠. 그래도 정치인이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집권 내도록 그런 얘기 네. 하신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하도 우리가 항상 와. 너무 정말 예. 답답하다, 너무 고구마스럽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착하다. 하잖아. 좋게 말하면 착하다. 너무 네. 정말 이렇게 순하게 얘기하신다. 그랬는데 어저께는 아주 매운맛으로 네. 당한 만큼 돌려준다. 네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예. 아주 추석에 조금 네. 마음 편안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되는 게 김동연 지사 얘기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25만 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거 또 반대 입장을 좀 밝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유, 김동연 지사도 네. 솔직히 초보 정치인이죠. 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뭐 여기 된 지가 2년 됐으니까 뭐 한 3년이라고 보면 하는데 초보 정치인이라는 티가 너무 났고요. 네. 두 번째는 모피아라고 하는 게 너무 티가 났고요. 외교부 출신이에요. 아니, 경제부 기획재정부, 죄송해요. 기획재정부 예. 출신의 예. 모피아적 마인드에 너무 젖어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재명의 대안이 되고자 하는 본인이 이 욕심이 너무 드러난다. 왜냐하면 요번에 얘기하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 전체를 부인한 게 아니거든요. 이른바 지원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전체적인 지원은 좀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재명 대표는 선별 지원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현금 지원은 아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지역 상품권을 도입을 한 이거는 복지 지원의 성격보다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금 워낙 시장 경제가 정말 민생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똑같은 걸 얘기를 하더라도 얘기하는 어법이 본인을 이재명에 반대하는 반대편에 서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으나 진짜는 그건 아닌데 아니네요. 그러니까 속이신 거지. 그러니까 대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도 당연하게 아니 대권을 꿈꿀 수 있지요. 저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하고 대안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좀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걸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밝히고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마지막에 다시 원팀이 돼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부에 분열을 일으키지 않게. 근데 지금 김동연 지사가 이번에 한 어법은 솔직히는 이게 또 뭐 어느 방송에 나와서 했는데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 좋아할 만한 어법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쪽에는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일침 주셨는데 추석 전 마지막 일침 시간입니다. 이제 추석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아마 뭐 추석머리 밥상 뭐 이런 얘기 항상 하잖아요. 밥상머리 민심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떤 주제들? 1위 의료공백, 의료불안, 윤석열. 젬병이야. 엉망이야. 국정을 저렇게 못할 수가 있어.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 2위 김건희 공천 개입. 그래 한다 하더니 결국은 공천 개입까지 했구나. 이게 다 믿어지는구나. 세 번째 독도. 독도까지 내줄 거야? 말도 안 돼. 네 번째 계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계엄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섯 번째는 뭔지 모르겠네. 다섯 번째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에 관련된 얘기일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수사도 하고 이런 게 문재인 대통령 보수층을 좀 이렇게 결집하거나 좀 그런 어떤 밥상 민심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거는 좀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쪽에서는 할 얘기가 요새 할 얘기 없습니다. 지지율은 마지막에 정말 지지율이네. 지지율 23% 어떡할 거야? 저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만약 의료 공백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추석 지나가면은 20% 밑으로 떨어질 위험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 가지고 얘기하면서 저쪽에서는 지금 솔직히 보수 쪽에서는 결집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동훈도 형편무인 지경이고 지지율이 지금 다 이재명의 반토막 아니에요. 대권 주자도 막연하게 떠오르지 않고 그러니까는 다들 먹잇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 가지고 얘기는 할 텐데
글쎄요. 뭐 안 될 것이다. 예. 재미는 좀 없을 거예요. 그쪽에서. 1, 2, 3, 4 짚어주셨습니다. 5까지. 네네. 네, 아마 살펴보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따끔한 일침. 구독, 좋아요. 네, 지금도 많은 분들 구독해주고 계시는데요. 네네. 지금 50만에서 예. 몇천 빠졌습니까? 4천, 5천, 뭐 6천 정도 모자라는데 네. 곧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추석 전에. 네, 추석 전에 되면 더 좋고요. 네. 김재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